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8.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구로다 BOJ 총재가 초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과 그 다음에 노드스트림 1의 가동 중단 소식으로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3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및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의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 가격 하락 압력을 좀 높였다라는 것,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10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 조치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영향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 금리는 어느 위치에서 멈출까요? 그게 3.5에서 더 넘어갈까요? 아니면 3.5 보다 더 밑에 있을까요? 이것도 매우 궁금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부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점도표 기준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대략 한 3.5 정도가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금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꺼내는 배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된 악재이고요. 악재에 따른 강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가장 높은 위험 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단별 소식만 챙겨 보다가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알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턴 조턴 간에 공동된 악재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정부 지점에 예금주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 리커창을 지명을 하면서 내 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금주가 2천에서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왔다. 게 이제 생각보다 파급력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진압을 나서서 또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해당에 있는 지방은행들의 따른 부실률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이번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고, 기업의 이제 채권 부채율이 이제 확정 부채율로 잡히게 되면서 은행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다음에 회사 채권 부분에 따른 부실률이 되게 많이 부각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던 이유는 그런 거다 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완다그룹의 20조 원 분식 회계가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옴으로써 채무의 디폴트 선언할 예정이 나와져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이 디폴트 부분은 또 해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쉽지 않는다. 러시아에 돈 빌려준 중국 은행이 투자자 불안으로 채권의 매각 이라는 추가적인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카오 쪽에서 이제 코로나 부분이 다시 재부각된 점도 상당량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독일행 가스관 가동 중단 부분이었죠. 이 연구 중단 우려가 비상이 된다. 그래서 열흘간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전에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노드 스트림의 정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대략 보름 정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멘스 쪽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멘스 쪽에다 요청을 해서 그 터빈 발전기를 캐나다 쪽으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캐나다 쪽에다가 보냈는데 미국 쪽에서 야, 이거 약간 좀 문제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잠깐 스톱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좀 더 자극적으로 민감하게 또 터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급급하게 좀 풀어주었다고 해서 아무래도 조만간에 또 이게 완화가 될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 이제 돌아오는 겨울은 매우 심각할 것 같다.
가스 대란이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좀 버무려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전차가 들어오기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뜩이나 지금도 전쟁 부분에 있어서 버티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겨울 이전에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또 다른 의견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위험한 베팅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여름 또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직전 때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60%가 비트코인 방토막 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40%는 그렇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0 밑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60%가 높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격대에 봉착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도 다 있는데요. 통화량이 생각보다 많이 어떻게 보면 팽창했었을 때를 보게 되면, 어차피 코로나 이전과 이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증시나 투자자산 시장이 아무리 뒤로 백을 했다라고 해도 2019년도 이상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단 이제 그거의 결정론은 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근본적인 근거치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미국 주식의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2020년도 때나 아니면 2019년도 때로 회귀했던 부분 빼놓고서는 그 이상 내려갔던 거는, 중소형주 빼놓고는 그러하다 라는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월에 FMC 앞두고 코인 시장 비관론이 더욱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그건 CPI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또 코인에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다 라고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왜 기업 실적이 중요하냐, 채굴회사도 상장되어져 있고 거래소도 상장이 되어져 있고 투자 운용사도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TF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으로 대기업 단골 A급 변호사가 정관 변호사 등이 합류를 해서 트위터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위터 이번 주 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법원이 과거 2001년도 때 보게 되면 타이슨 푸드에서도 타이슨 푸드가 패소를 하면서 인수하라고 해서 그 가격대에 인수했던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머스크는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 어차피 테슬라를 일부 매도했던 자금이 현금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득을 채울 수 있을 부분은 다 채웠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가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과 거래가 지속해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작년 9월까지 이란과 거래가 있었고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CEO는 VPN 사용을 부추기기까지도 했다라고 해서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가 공격적 긴축이 초래할 위험도 염두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번에는 0.75 또는 이번에 시장이 충격이 좀 컸던 이 배경은 똑같이 0.75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 1%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또 나와줌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좀 더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란트 연은 총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야, 더 올려야 된다. 여전히 확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1%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또 펼치는 연은 총재가 또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유럽은 상당히 힘들 것인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알아본 소식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게 G7에서 암묵적으로 이제 그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가져가고
없다라는 게 간절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열심히 알아본 결과. 그래서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와 속으로 보여주는 패턴은 여전히 좀 다르다라는 것과, 최근에 영국의 이제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그런 지지 부분도 EU에 이제 가입해 있는 절차인데, 우크라이나 쪽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EU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EU에 있는 절차를 다 지켜주어야 되거든요. 뭐 법적인 절차 같은 거. 그거가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 우크라이나는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EU 가입에 따른 실적으로 자기의 정치 생명은 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면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EU 가입이 좀 더 속도전이 붙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독일과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오히려 가입 부분으로 또 딜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어차피 너희 이거 조건 못 받추면은 너희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힘이 빠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주변에 강도 다 얼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차가 더 들어오기 쉬운 조건이고,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배경은 말 그대로 가스관을 미리 선제적으로 더 잠궈서 더 옥죄버리면 독일이나 나머지 이탈리아나 이런 쪽이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현금 자산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비트 42%, 이더 24%, 기타 암호화폐가 31%, 현금이 3%라고 합니다. 6월에 발표된 유럽 내 국가별 인플레이션이 평균 한 자릿수가 또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선진 국가들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했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동네는 거의 다 좀 힘든 나라들은 거의 다 두 자릿수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10대 비과세 환도를 20만원 상향 조정과 영아비도 소득공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정치인들도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파격적인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연봉도 높고 정말 좋은 직업군이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번외로 이제 준비를 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으로 해서 이제 소득세율도 이제 재조정을 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이미 했었어야 했는데, 이미 최저임금이 209만 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을 해서 어차피 1200만에서 4600만 원 구간이 15%인데, 이 거의 다 대부분 이 15% 구간대에 들어가지 누가 6% 구간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이 빨리 올라가는 만큼 우리는 세율은 그대로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암묵적으로 세금을 안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계속 승진을 하면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거의 마지노선은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미친 듯이 많이 그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파산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드라마틱한 파산 건수는 내년 때부터 미친 듯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현대 NFT 관련 미국 3표 출원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뭐 미디어 부분하고 신발, 스포츠 용품, 의류, 그리고 가상 아바타, 자동차 이미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이클 버스트 붐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제 2014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모델링을 보게 되면 대략 한 4년 주기마다 뭐 이렇게 상승과 하락 주기가 좀 있지 않았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또 구간대가 또 좀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못 견뎌내죠. 그리고 못 견디는 여러 가지 자기의 가정 환경
따른 영향성이 있겠죠. 뭐 부채가 많던지, 뭐 미리 뭐 빚을 많이 땡겨서 뭐 했던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간혹 코인을 잘못 골라서 아예 그냥 루나 코인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오게 되면 기다릴 필요성이 또 없겠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항상 반복이 된다. 그 반복 부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놨다고 하면 이것도 이 고통 금방금방 잘 잊혀지면서 그 다음 시즌 또 생각보다 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도가 나올 텐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SKT와 암랩과 아톰릭스 랩이 자산지갑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안 쓰고 버틴다. MZ세대의 무지출 챌린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17일 동안 영혼을 쓴 직장인이 또 화제를 또 가져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이 영끌 부분하고 빚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강제적으로 영혼을 쓰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좀 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나스닥과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 부분이 매우 많이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그게 공통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챙겨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경 대표가 이제 말하기를 요새 조금 롱이 나왔던 패턴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빌려서 롱 포지션에 대한 담보를 채운 부분이라고 또 설명을 좀 하기도 했었거니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6월에 FMC 선명서 요약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7월에 75bp, 9월에 50bp, 11월에 25bp, 12월에 25bp를 좀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오리진 프로토콜이 이제 보유 회원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1대1 비중으로 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네, 셀시어스가 아베의 컴파운드 부채를 일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컴파운드에 대한 셀시어스 부채 규모는 2억 3,500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까지 줄었고, 그 결과 담보로 묶여있는 셀시어스 자금은 최초 9억 5천만 달러에서 6억 8천만 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또 쓸 수 있을 만한 여유 부분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파산 부분은 조금 별개이고,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도가 좀 안 좋은 부분으로 터질 수 있을 만한 요거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 내년에 터지는 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루나가 쏘아올린 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내년은 조금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위믹스가 이제 이번에 3.0 기반 NFT 플랫폼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리워드로 최대 20%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가게끔 그렇게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장 200만에 360일 상품도 내놨다고 하네요. 근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악조건에도 리워드가 잘 줄 수 있을 만한 그만큼 체력이 되는지. 근데 이번에 분기 실적 보면 아주 쓰레기가 됐는데 과연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게 물음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가능한 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그만큼 스테이킹을 하게끔 유도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언가 있어야 좋아야 되는데 모든 코인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심리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차이 코퍼레이션에서 이번에 신인 대표 또 교체가 이루어져서 여성 대표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니와,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신용카드 보유자 60%가 비트코인 리워드를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 라이트코인, USDC, XRP, 도지순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 부분도 특히나 마스터카드가 좀 많이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 GBTC ETF 전환 반려의 불복 소송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에이다 주소들이 30일간 7,910만 에이다를 매집을 했다. 최근에 에이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뭐 중요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집 능력을 좀 더 키워줬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적으로 제가
비트코인 가격과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어차피 이제 2022년도 하반기 벌써 시작을 하고 있고, 어차피 연준에서 금리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12월, 그다음에 9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8월 달에 잭슨 미팅에 미친 영향 강도는 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배경은 아까도 물가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물가 부분이 여름 때까지는 계속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드라이빙 시즌이고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해제했던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을 많이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 비행기 표나 그다음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엔진 결함 사고나 이런 게 좀 많이 기사화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게 최악의 상황 부분은 올해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대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직전 때가 될 것 같고요. 9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9월이 여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후행이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9월 달에 어느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배경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이게 길어진다고 해도 저는 제 생각이 있지만 내년에 상반기 부분 이전에 금리가 많이 피크치까지 올라갔으면 내리는 정책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는 러시아가 너무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오면 더 전쟁의 가속도를 더 많이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유럽의 체력이 별로 좋지 않고 유럽의 민심도 별로 좋지 않으며 거기는 혁명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 생명도 생각보다 버텨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번 올해 안에도 한 번의 딜을 좀 던져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올해 배팅은 그걸로 끝이고 내년에 또 배팅은 내년에 또 설계를 해서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또 내년 가서 또 잡아보자.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중심점은 물가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악재, 금리가 어느 위치에 가져 있냐. 이거에 집중을 꼭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는 악재는 벌써 다 소진이 됐어요. 파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습이 하고 대부분 기관이 참여를 해서 거의 다 인수하려고 하는 절차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악재가 나올 만한 여건과 소지는 안 나온다. 짤짤하게 나온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 미치는 강도는 좀 적을 것이고 마운트콕스 부분에 따른 영향만 좀 잘 챙겨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